안녕하십니까. 외국어 영역 대표 강사 로즐리 선생입니다.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있었던 9월 모의평가마저 끝났습니다. 모의고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학생들 일희일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의고사의 성적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작업은 이 9월달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남아있는 60일 전략을 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9월달 모의평가는 제가 항상 성적은 정직하다 했고요.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2학기 때 반드시 성적으로 보상받으리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혹시 성적이 올랐던 친구들이 있다면 그건 내 덕이 아니라 여러분들 덕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흐트러짐 없이 제 말을 열심히 따라오고 있었고 예복습을 게을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적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고요. 제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성적이 안 나왔다면 그건 제 탓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했으면 우리 수험생들한테 열심히 수업한다고 지금 입이 다 아래 위로가 다 터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부족한 점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60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성적을 가지고 좌절하거나 혹은 우쭐하지 하는 게 아니라 60일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그 60일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잣대는 실제 9월달 모의평가를 가지고 먼저 분석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득 칠판에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써놨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우리 해설 강의 할 때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1번부터 50번까지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는 신유형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시험이 끝난 다음 여러분들은 계속 메가스터디의 설문 게시판에 보면 외국어 어려움, 매우 어려움 계속해서 남발을 하시던데요. 실제 외국어 영역 선생님들이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비교적 평이한 수준입니다. 우리 6월 달에 봤던 모의고사랑도 비교해봐도 똔똔이 비슷비슷한 수준 정도이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난이도가 평이하다라고 얘기했던 건 해석 자체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구문이 복잡하고 어휘 수준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수능 시작할 때부터 진짜 계속 많이 들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죠. 그러나 답잡기가 쉬웠습니다. 그 말은 제시어 등의 시그널이 너무 많아서요. 여러분들이 주구장창 다 해석하지 않으셔도 필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문장을 집어넣고 삽입하고 제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그널과 제시어들을 활용할 것인지 혹은 전략 전술들을 잘 응용하셨다면 충분히 답찾기는 쉬웠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선택지 보기 중에 매력적인 오답이 없다는 소리는 1번 아니면 답이 3번일 것 같아야 정상인데 답이 1번 아니면 나머지 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답찾기가 쉬워졌다는 소리죠. 근데 이건 제가 6월달 모의평가 때도 똑같은 분석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2018년도 수능이 다가올 때도요. 양상은 비스끄름할 거라는 소리죠. 근데 또 하나 준비해야 될 거 문제 배열 순서가 약간 또 바뀌었습니다. 6월달 모의평가에서도 원래 우리들의 순서 배열로 보면 18, 19번 지시사추론, 20번 글의 목적 찾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6월달 모의평가에서는 20번 문제부터 어법이 튀어나왔었거든요. 근데 우리 9월달 모의평가인 20번에 또 주장 찾기 문제가 한 가지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문제 배열 순서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문제 배열 순서가 바뀌었다는 소리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던 상태에서라면 또 시간 배분을 놓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남아있는 60일 동안 시간 배분도 잘 하셔야겠었죠. 우리 9월달 모의고사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요. 원래 제가 항상 해설 강의할 때도 기존의 친구들한테 수업할 때도 마이의 3, 4, 5페이지가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마이의 3, 4, 5페이지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어법 있고 빈칸 있고 어휘가 있고 삽입 제거 중에 제거 문제가 하나 들어가 있는 난이도가 꽤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번에 9월달 모의평가를 보니까 앞부분에 어법 아우 쉽고요. 빈칸 추론 쉽게 등장하더라고요. 어휘 문제 그닥 어렵지 않았고 3점짜리 배점도 없었고요. 오히려 앞부분은 쉽게 잘 나다가 뒤에 부분에서 우리 친구들의 오답을 냈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가 어려웠다가 아니고요. 오히려 앞부분에서 순차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근데 앞부분에서는 또 스토리텔링이 많아서 꼼꼼하게 해석해야 되는 경우들은 많았어요. 구문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다 해석해야 되는 스토리텔링으로 시간을 앞에서부터도 벌써 많이 소요하고 있었는데 더더군다나 뒷부분에 이제 난이도 어려운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시간 안배 연습도 필요하게 두십니다. 지금 시점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9월달, 10월달에 듣기, 독해, 어휘, 어법을 전범위를 나는 꼼꼼하게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무슨 검정고시생이나 학교를 안 다니시거나 자퇴생이나 재수생이거나 그러면 그런 거 제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말릴 이유는 없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재학생이십니다. 학교 다니면서 외국어를 공부해야 되고요. 또는 우리가 외국어만 주구장창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국영수사 같은 걸 다 해야 되는 친구들입니다. 따라서 9월달, 10월달 60일 잡전에 나는 전범위 전 영역을 아주 꼼꼼하고 완벽하게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요. 실제 그동안은 제가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양치기 해라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9월달, 10월달에 이제 양치기도 필요하십니다. 양측이라고 하면 기존에 앞에서 되어 있었던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 내가 실질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나 그 적용 연습이자 시간 안배 이제 실전에 가까운 연습들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플러스 9월달 10월달엔 전 영역 전범위를 꼼꼼히 이거보단 여러분들의 약점을 보완하시고 약점을 체크하시는 작업이 훨씬 더 훌륭하고 완벽한 수능 공부 작업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는요. 우리 모의평가를 분석하는 건 실제 60일 동안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도출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9월달 모의평가에서 보여줬던 난이도는 비교적 해석은 진짜 어렵지만 답잡기가 쉬울 수도 있겠구나. 혹시 그러면 내가 전략 전술들이 아직도 부족한 건 아닌가? 그러면 선생님이 시간 배분도 진짜 잘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나는 아직도 70분의 장문 독해를 버벅버벅거리면서 풀고 있진 않나? 그 중에 나는 듣기 중에서도 말하기가 내 약점이고 나는 독해 중에서도 내가 빈칸이 나의 약점이고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겠다 라는 교훈만 얻으시면 9월달 모의평가의 역할은 충분히 다 하셨다고요. 요게 성적 가지고 여러분들이 짜장짜장 하시고 성적 때문에 슬퍼하시고 좌절하시면요. 그 차이가 나중에 11월에 훨씬 더 커집니다. 학생들이 알고 있지만 이 성적이라고 하는 게 참 기분 묘하게 만들어서요. 여러분들이 9월달 모의평가를 잘 보셨으면 사기 충천합니다. 그러면 그 기분 가지고 막 휙 나가죠. 그러면 11월 수능 저 위에 점수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그 기분이라고 하는 건 우울 모드를 타게 돼서 9월 달에 여러분들이 모의평가 끝난 다음에 OTR, 좌절을 겪게 되시게 되면 11월 달 수능 바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많아진다는 소리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성적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9월 달에 몇 평에 가져야 되는 의의 그리고 교훈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저는 여러분들 9월 달, 10월 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60일 작전에 해당하는 걸 짰습니다. 자, 먼저 여긴 다 지울 거고요. 우리 재학생이 있고 재수생이 있습니다. 근데 9월 달에 재수생 친구들이라면 완전히 수능 모드로만 풀 스트레이트로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요. 재학생 친구들이라면요. 생각 외로 9월 달에 학사 일정이 많습니다. 그죠? 학사 일정이 많다는 얘기는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제 9월 달 모의평가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모의평가 끝나고 해설강의 보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고 그러면 9월 첫째 주 지금 다 갔습니다. 됐죠? 하늘이 감사하여 9월 달엔 5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첫째 주는 이제 내비두시고요. 그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의 계획을 아주 차근차근히 그리고 아주 세부적으로 아주 치밀하고 아주 처절하게 60일을 만드셔야 합니다. 재학생 친구는 9월 모평이 끝났죠. 2학기 수시 쓰신다고 깝죽거리시겠네요. 학교에서 이제 또 여러분들 막 상담하시고 어디 수능 해서 수시 모집에 대한 뭐 원서 뭐 기타 등등 하실 일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또요 2학기 대망의 중간고사가 꼈습니다. 9월 말 되면 중간고사가 꼈고 미친 학교 축제합니다. 더 미친 학교는 가끔씩 체육대회를 하고요. 원하지 않아도 우리 재학생 친구들의 입장에서는요 9월 달에 학사 일정이 많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10월 한번 가볼게요. 10월 달 되면 이제 재학생이 됐던 재수생이 됐던 완전히 학사 일정에서 거의 다 벗어나게 됩니다. 재학생 친구들 중에 어떤 학교들은 11월 수능 직전에 물론 기말고사를 보는 학교들도 있지만 그건 이제 미비한 숫자고요. 10월 달 추석 정도를 전후로 하면 완전히 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다 끝나시고 다 끝났죠. 그러면 10월 달하고 11월 수능 D-Day 그날까지는요. 완전히 수능으로 몰입할 수 있습니다. 수능 몰입 체제로 가는데 내 말은 요땐 여러분들아 누구나 다 열심히 하지 않겠니? 30일 남았다 야 너 수능. 근데 이땐 누구나 진짜 다 열심히 하겠죠. 누구나 다 열심히 할 때 네가 열심히 하는 건 그건 이제 늦은 거죠.
빛을 발하지 못한다고요. 이렇게 9월달에 학생들이 생각 외로 공부를 못할 때 여러분들이 처절하고 계획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짜시고 그거대로 지키셔야 여러분들의 60일 성공 전략에 나오실 수 있습니다. 재수생 친구들이라면 진짜 말 그대로 학사 일정이 없으시니까 꾸준하게 뭔가 지금 수능 모드로 공부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죠?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계획표를 잘 못 짜셔서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제 파이널 강좌를 기준으로 해서요. 한번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시즌 파이널 강좌가 3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적의 프로젝트 I'm Possible 완전한 사회분의 문제풀이 강좌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강좌는 지금 벌써 오픈이 되어 있고요. 얼마 지나고 나면 필살기 입실 5분 전 해서 필살기 입실 5분 전 하니까 내가 갑자기 울컥하지? 그러니까 입실 5분 전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마지막이네요. 그럼 필살기 입실 5분 전으로 1번부터 50번까지 전 영역 전 범위를 최종 노트로 만드는 입실 노트, 전략 전술의 노트를 만드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수능 거의 직전에 가시면 천기누설 봉투 모의고사 최종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한 회분에 여러분들의 철저한 수능에 입각한 OMR 카드까지 작성한 우리 이제 1회분의 모의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게 제 마지막 파이널 강좌입니다. 2010학년도 학생들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달렸었고요. 이제 남은 3강좌만 마무리를 잘하면 저도 여러분들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떠나보낼 때 우리 둘 다 멋지게 박수 치면서 헤어질 수 있으려면 나머지 60일이 참 멋있고 아름답게 조각이 나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9월달 이런 것들을 한번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제 강좌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계획을 세웠다고 했으니까요. 강좌를 3개를 다 들어야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라면 이렇게 계획을 짜겠다라는 모델을 보여줄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그걸 기준으로 나도 9월 10월달 작전은 이렇게 짜야지 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 우리 9월달하고 10월달에요. 이쪽에다가 먼저 써볼게요. 9월달, 10월달 보면 일단 양치기는 제가 필요할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풀이에 해당하는 게 일단 너의 문제집, 너의 것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 거 마지막 파이널이 있다면 제 걸 인강 걸로 네 거 문제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you, me 이렇게 씁시다. 네 거 하나 있고 내 거 강좌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문제집 지금 현재 2개 있고 나중에 여기다가 천기누설 봉투 모의고사를 하나 붙인다고 치자. 천기누설 봉투 모의고사를 하나 붙여서 또 다르게 하나분을 풀어본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플러스 요건 이제 양측의 문제풀이니까요. 문제풀이만 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오답 노트도 있으시면 좋고 그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약점이니까요. 그리고 여기다가 1번부터 50번까지 전 영역 전 범위의 전략 전술이 들어가 있는 필살기 입실 5분 전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다고 생각할게. 아까 좀 전에 제가 내 파이널 강좌를 기준으로 설명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파이널 강좌 이렇게 3개를 기준으로 붙인 거고요. 너가 해야 되는 거 니스로의 문제풀이집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너의 오답 노트 약점 체계가 하나 있어야 돼. 이렇게 총 보면 5개의 강좌이자 5개의 문제집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9월달, 10월달이면 선생님 너무 많은데요? 하지 마세요. 문제량이 많지 않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생각을 고려해서 내가 계획을 짠 거니까요. 재학생인 것도 고려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고사 있고 2학기 수시 꼈고 초반전에 참 9월달에 힘든 게 많을 것이라는 걸 알고 감각적으로 내가 계획을 짠 거니까 내 계획이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시고 네 계획에 60일 작전 현명한 것만 짜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습니다. 원래 9월달에요. 9월달에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문제집 하나 그리고 제 거 파이널 강좌를 하나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오답 노트에 해당하는 약점 체크가 있을 겁니다. 근데 먼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이건 인강 들으셔야죠. 인강 들으시면 I'm Possible 이라고 하는 강좌, 파이널 문제풀이 강좌를 듣는데 이 강좌를 어차피 들을 땐 너네 예복습은 할 거잖니? 그러니까 월요일날하고 금요일까지는 예복습하면서 충분히 강좌를 따라가세요. 실제 이게 9월달 자체의 완강이 안 될 거예요. 저도 10월 한 둘째 주 정도 가야 완강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제가 일주일에 강의가 3시간씩이 업로드 된다면 3시간 강의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하루 듣는 거잖아. 그리고 하루는 예습하고 하루는 복습하고 이렇게 쓰면 5일이 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힘든 시간 아니잖아? 뭐 월요일날 예를 들어 예습 시간, 화, 수, 목, 인강 일주일에 3시간 듣는 시간, 금요일 복습 시간 이러면 별로 스트레스 안 받는 거 맞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은 오답 노트 또는 영역별 약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생각 외로 우리 친구들이 영역별 약점에 해당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나 봐요. 우리한텐 완전히 좋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 지금 9월달 모의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말에요. 요번 주 주말에요. 예를 들면 그게 꼭 언제여도 상관은 없지만 6월달하고 9월달하고 모의평가 시험지를 동시에 다 꺼내십시오. 혹시 너네 6월달 시험지 버렸니? 그러면 진짜 할 말 없다. 그럼 메가스터디에서 일단 다운을 받으셔야죠. 여러분들이 봤던 시험지요. 그런데 우리 재학생이라면 3월달 서울시 교육청, 4월달 경기도 교육청 있을 수 있고 7월달 인천교육청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개 교육청 모의고사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6월달, 9월달이니까요. 그거 동시에 주말에요. 한번 펼쳐보세요. 주말에 한번 펴져서 네가 동시에 다 맞춘 문제가 있을까? 1번 그림지도 찾기 뭐 이런 거. 18번, 19번 지리사 추론 이런 거. 근데 네가 6월달에 빈칸 다 틀렸어? 이어질 글의 순서 다 틀렸어? 어법 문제 하나 맞고 하나 틀렸고 여기는 하나 맞고 여긴 또 하나 틀렸고 뭐 이렇다면 이건 결국엔 여러분들의 약점 데이터가 될 수 있어요. 요걸 주말에요. 먼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내가 난 듣기에서 말하기를 못해. 나는 독해서 빈칸을 못해. 이런 거 말고 절대적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라고 한 거야. 여기도 덧붙이려면 3월달, 4월달 모의평가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약점의 데이터를 먼저 만들어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주말마다 여러분들이 이 오답 노트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과목별로 봤을 때 수학은 우리 친구들이 오답 노트를 참 많이 만드는데 외국어 영역은 오답 노트를 잘 안 만드시죠. 그리고 저한테 오히려 선생님 오답 노트는 어떻게 만들어요? 얘들아 방법은 없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틀린 문제를 갖다 붙여놓고 나는 몇 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정답은 이것이었음. 이렇게 정리를 해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답은 맞았는데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된 게 있다면 그 지문을 갖다 놓고 나는 이래서 답을 찾아서 답은 맞았으나 구문을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구문들이 있었음. 부족한 걸 채워넣거나 아니면 어법 문제로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이씨 난 분사가 부족하다. 그러면 분사에 대한 개념 정리들을 쭉 해놓으셔도 되고요. 네 스스로의 노트를 만드세요. 그건 여러분들 지금 당장 9월달이 아니고요. 10월달에 반드시 빛을 보게 되실 겁니다. 왜냐면 수능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요. 그 어떤 문제집에 정리되어 있는 건 남들이 정리해 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약점을 정리해 놓은 게 가장 좋은 단어장이자 가장 좋은 어법 교재이자 가장 좋은 독해 매뉴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시간이 있으신 9월달에 미리 작업을 해두시라고 한 거예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볼게. 9월달엔 제가 이렇게 하자 했지. 네 문제집 하나, 내 파이널 교재 하나, 그리고 네 오답 노트 작성. 그랬죠? 그러면 인강도 뭐 그렇게 많이 듣는 거 아니잖아요. 강좌 하나 선택하라는 소리니까.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까 말했음. 월요일날 예를 들면 I'm possible, yes. 화, 수, 목, 인강 듣는 시간. 금요일날 그러면 인강 복습 이러면 되잖아.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다 썼잖아. 그러면 토요일날 아까 말했던 6월달, 9월달 모의평가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말에 오답 노트를 작성하시고 영역별로 부족한 거 약점을요. 기존의 개념 노트를 찾아다니면서 다시 정리할 수도 있고요. 어법 교재 찾아주면서 관계되면서 이거 또 헷갈렸어. 복합 관계되면서 또 모의평가에 나오는데 나 이거 몰라. 뭐 이런 것들 정리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9월달에는요. 저 인강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실전 감각을 키워야 되니까 네가 갖고 있는 그 아까 문제집 있었잖니? 넘기는 모의고사 문제집들을 하나씩 둘씩 풀어봐야지. 그러면 일요일날 그냥 한 회분씩만 푼다고 치자. 4주 지나면 4회분이 된다는 소리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 욕심이 많아서 일주일에 한 3, 4개는 풀어야 되지 않나? 그건 이제 계획성이 없는 친구들이 하는 거라고. 우린 철저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월화수목금토일 동안 빈틈없이 공부를 한 거 맞죠? 그런데 외국어에만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 나름대로 인강으로 여러분들이 놓치시는 걸 제가 다 설명하겠죠. 개념부터 약점부터 실전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너는 너 나름대로 약점 정리하고 있었고 일요일 날은 실전으로 네 스스로의 감각 연습을 하고 있었고 일주일을 풀로 다 보내는 거죠. 그러나 자 우리 9월 달에는 재학생들의 학사 일정이 많다고 했습니다. 학사 일정이 많으시니까요. 거의 다 4주차 되잖아요. 그러면 4주차 되면 아마 여러분들 거의 다 중간고사 보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9월 달은요. 초반 작업에 좀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몰두를 많이 하셔야 돼요. 되셨죠? 초반 작업에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9월 달이 지나갔다고 치자. 10월 달? 10월 달에 여러분들아 앞대가리 초창기 첫째 주에 추석 꼈어요.
그러면 추석 꼈다고 너의 마지막 추석이다 하면서 동그랑생 먹다 토하고 또 먹고 텔레비전 보다 지쳐서 남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네가 9월 달에 공부했던 거 최종 복습할 수도 있어. 혹은 또 그때 추석 되면 메가스터디에서 추석 특강에서요. 굉장히 많은 단기간의 강좌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가 부족한 거 메꿀 수도 있어요. 제가 보면 9월 달에 내가 공부했던 거 잘했나 라고 하는 9월 복습량으로 가지시는 게 사실은 좋아 보여요. 외국어만큼은요. 그러면 이제 10월 달이에요. 10월 달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재학생이 됐던 재수생이 됐던 학사 일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했습니다. 맞죠? 그럼 학사 일정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면요. 이젠 진짜 열공 모드 탈 수 있어요. I'm possible도 아마 요때쯤 되면 완강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도 거의 끝났다고 칠게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문제풀이, 문제집 하고 있었고 파이널 문제 이제 거의 다 완강 시점이 됐고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 강좌로 필살기 입실 5분 전이라는 강좌를 걸어놓았습니다. 필살기 입실 5분 전은요. 아주 단기 완성이니까요. 저도 아마 이때쯤이면 완강이 다 되어 있을 거고요. 하루에 1시간씩 들으시면 충분히 2주면 다 끝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건 다 인강을 듣는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뭐 예습하시고 수업 들으시고 복습하시는 날까지 해도 5일이면 충분할 정도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토요일은 또 똑같아요. 네가 그동안 토요일날 저번 달 9월 달에 만들어놨던 오답 노트 있었지? 오답 노트를 기준으로 해서 약점 보완할 거 하시고 혹은 입실 노트를 정리할 걸 정리하시고 혹은 네가 약점에 해당하는 부분만 문제집을 다시 풀어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넘기는 문제집 이거 말고요. 예전에 1학기 때 갖고 있었던 개념서 중에 빈칸만 막 찾아서 이어질 글의 순서만 막 찾아서 이런 거 하여튼 약점 보완하는 건 토요일날 다 맞추자고. 그치? 그리고 일요일날은 또 똑같이 실전 모의고사요. 그러면 아까 9월달로 봤을 때요.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풀었으니까 4회. 또 채 못 갈 거예요. 마지막 주 중간고사가 꼈으니까. 근데 10월달까지 간다고 치자. 그럼 우리는 꾸준히 하면 모의고사 문제집 8회분, 9회분 모의고사 문제집까지 다 간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EBS 파이널 문제집이 거의 9회분인가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 9월달, 10월달에 여러분들은 그 파이널 문제집을 다 푸시는 거죠. 선생님 전 몰빵으로 한꺼번에 그런 것 좀 하지 말고요. 9월달, 10월달 아주 체계적으로 월화수목금토일을 아주 조합되게 잘 크로스되게 짜나. 꾸준히 공부하는 게 항상 좋다고 했어요. 몰빵으로 공부하는 거 말고요. 그러면요, 10월 네 번째 주에는요, 청균유설 봉투 모의고사 최종 시뮬레이션 작업이 남아있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D-Day 전까지 네가 갖고 있었던 입실 노트도 한번 정리해봐야 되고 그리고 수능 직전에 수능과 똑같은 실점 감각의 시뮬레이션 작업은 한번 해봐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1월까지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잘 보세요. 너 스스로의 약점 체크도 했죠. 제가 1번부터 50번까지 전 영역 필살기 입실 5분 전으로 입실 노트로 만들어냈죠. 너는 너대로 파이널 문제집을 풀고 있었어. 저는 저대로 I'm possible 문제를 풀어주면서 개념 정리, 실전 정리, 약점 체크를 다 했고 맨 마지막 천기누설 봉투 모의고사까지 마쳤어요. 그러면 9월달, 10월달에 우린 5개의 작업을 약속대로 다 해낸 거죠. 근데 저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3개의 강좌를 다 들으실 필요도 없고 네가 해야 되는 오답노트 작업, 네가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 작업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어쨌든 시험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전 옆에서 조력자 역할을 할 뿐이고요. 우리가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 친구들이 그냥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계획을 짜놓고 보면요. 중간중간에 터지는 9월달에 학사 일정들이 많을 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욕심을 내서 9월달은 초반 작업에 일단 9월달 너 문제집, 내 파이널 문제집, 오답 노트 작성. 이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10월달에는 또 뭐 있어요? 네 문제집, 네가 푸는 네 문제집. 내 걸로는 이제 I'm possible 완강 끝냈고 필살기 입실 5분 전 1번부터 5번까지 50번까지 전 영역 요약 정리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아까 오답 노트 다시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청기누설 봉투 모의고사로 최종적인 시뮬레이션 작업 이렇게 거치시면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완벽하게 철저하게 완비한 이제 천하무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는 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공부한다는 전국의 60만 수험생들이 모두 다 열심히 공부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고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100일을 더 준다고 생각해 볼게요. 160일 있잖아? 그러면 그때 5월달이다. 5월달엔 내가 진짜 수업하면서 힘들다 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니네들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완전히 해이해져 있었을 때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수생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3월달, 4월달 지나고 봄 되면서 굉장히 나른해지고 좌절이 많은 시기가 바로 5월 말, 6월 초 이때였어요.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160일, 150일 이때가 남아있었을 때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100일을 더 준다고 치면 너는 또 긴장이 또 풀어질 거야. 지금 남아있는 60일은 딱 요 시점이야. 내가 중간고사를 바로 보기 바로 전날, 전전날의 기분, 그 벼락치기의 에너지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결국엔 여러분들의 그 벼락치기의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계획표들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외국어만 생각해서 계획표를 짠 게 아니고요. 충분히 국영수 사과탐도 공부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로 계획을 짰습니다. 하루에 2시간 정도면 떡을 치는 예복습량들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60일 동안은 변함없이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몰빵으로 하루에 몰아서 이런 거 말고요. 꾸준히 외국어 영역 2시간, 3시간씩은 공부해야지 라는 생각.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국영수 상화탐을 혹은 외국어 영역을 독해 듣기 어휘어법을 전 영역 전 범위를 다 하자. 이거보단 여러분들의 약점 있는 부분들 영역을 보완하시는 게 좋고요. 과목별로 보시면 자신 있는 과목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9월달, 10월달입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60일이 결국에 건강한 11월 12일을 맞을 수 있는 디데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마지막 수능 그날까지는 아마 이 목소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힘들어도 티 안 내고 우울해도 티 안 내고 아마 여러분들 옆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그러면 수험생 신분인 시험을 쳐야 하는 여러분들 역시 힘든 거 내색하지 마십시오. 성적 안 나오는 거 투덜투덜대고 궁시렁궁시렁 되지도 마십시오. 아직 우리는 디데이를 겪어보지도 않은 친구들이니까요. 그날까지는 묵묵하게 똑같이 힘차게 진군하고 있어야죠. 11월 우리는 아름답게 웃을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시겠습니다.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